유기의 외환시장 이야기. 안녕하세요. 유기입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나요? 월요일, 화요일, 이틀이 연휴다 보니 일주일이 더 빨리 지나간 느낌입니다. 외환시장도 난리가 났었고요. 그럼 5월 12일 이번 주 외환시장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참 데일리 코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워낙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이다 보니 그날 아침 개장 후 30분 이내에 하루 움직임을 짧게 잡아보고 출발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10시쯤 들어오셔서 댓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외환시장은 주초 대만 달러의 급격한 강세 움직임에 아시아 통화의 동반 강세를 보인 모습과 주 후반 영국의 무역협상 타결 소식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주말, 스위스에서의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되돌림되는 모습의 한 주였습니다. 주 초반 대만은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이면으로 환율의 강세 유도 협상이 있었다고 전해지면서 대만 달러는 초유의 강세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지난 금요일부터의 급격한 강세의 연장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대만 중앙은행은 강하게 부인했지만 결국은 자국 내 수출업체와 보험회사의 환해지 물량까지 대거 유입되면서 강세의 폭을 더 키웠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개인이 캐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내용이었지만 이번 급격한 강세 움직임에 대한 해답으로 충분했다 보여집니다. 이 과정에서 프록시 엣지로 원화를 일부 사들였다는 말도 있어 원화 시장의 강세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 후반으로 가면서 영국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발표되면서 달러의 위치에 대해서 조금씩 안심을 하게 되었고 주말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에서 회담을 할 것이라는 소식에 달러는 강세에 힘들 더하게 되면서 원화도 1,400원을 엔화는 146엔까지 상승하며 약세로 마감한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 영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에서 세부 내용은 모르더라도 어쨌든 기본 관세 10%는 깔고 가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방침이라 미국 물가의 상승 압력은 계속된다고 봐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주말 있었던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어떤 결과를 발표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움직임이 결정될 듯합니다. 실질적인 내용이나 관세 적용 퍼센트가 조정된다면 시장은 한층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미중 간의 갈등, 아니 다른 나라와도 관세 문제의 갈등이 있으면 달러 강세, 엔화 약세의 움직임이었는데 지금은 역으로 관세 문제가 해결되면 미국 경제의 회복과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달러 강세, 그렇지 않으면 미국 자산에 대한 의심과 달러에 대한 기대치 약화의 인식으로 달러 약세로 움직이는 공식을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중 회담의 희소식도 달러 강세 요인, 거기에 더해서 이번 주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의 발표가 있는데 상승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소매 판매의 부진이 예상되어 미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금리 동결은 한동안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 달러는 강세의 움직임을 보일 듯합니다. 이건 엔화나 유로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우리나라 원화는 또 위험 통화에 해당되는 것이니 중국 위엔화의 흐름을 따라갈 것 같습니다. 최근의 움직임에서 엔화와 연동되기보다는 위엔화와의 연동이 더 강한 편이라 미중 회담의 결과에 따라 긍정적이면 아시아 증시 상승 그리고 위엔화 강세, 원화 강세의 움직임이 나올 듯합니다. 이번 주 예상 변동폭 엔화는 144.2에서 147엔, 원화는 1382원에서 1412원 사이입니다. 하락을 예상하지만 1, 2주 정도는 그동안의 급격한 하락에 대한 세력 균형을 위해 1400원을 두고 등락할 것을 예상하고 이후 본격적인 하락을 그려봅니다. 지난주 엔화 시장 돌아보겠습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요인은 뚜렷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대만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이면에 통화 절상 협상이 있었다. 이에 다른 나라들도 통화 강세 협상이 있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전반적인 강세의 움직임을 보인 초반과 결국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는 실질적인 사례가 나오면서 조만간 하나씩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에 따른 달러의 안정과 강세의 움직임을 보인 한 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중반 이후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하락 조정, 그러니까 강세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원화 시장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의 급격한 하락 그리고 개인적으로 분석한 장기 스탑 물량 구간인 1380원까지 하락했다가 상승한 모습에서 대만 달러와 위엔화의 추가적인 하락 움직임에 연동해서 1465원까지 하락한 후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연휴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하락했을까 싶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은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1400원이 저항선이 되었다가 또 한때는 지지선이 되었다가 그 수치의 이름값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400원 이하에서는 저가인식 매수 물량이 1,400원 위에서는 고점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어 당분간은 이 선에서의 세력 균형을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쉽게 1,390원에서 1,410원 사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 연휴 때 보았던 1,360원대를 바라보러 내려갈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차트 분석의 법칙이 있거든요.
그럼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일정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13일 소비자 물가지수와 15일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소비자, 생산자 물가는 전월 대비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소매 판매는 소폭 감소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 이후 당연한 수치와 불안감일 것 같습니다. 또 15일 파월 의장의 연설과 그 외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있습니다. 얼마 전 금리 결정 이후 물가는 상승하고 고용은 감소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한 바 있는데 이번엔 어떤 언급이 있을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결국 6월 금리 인하는 멀어지고 하반기의 시작인 7월에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기대치가 옮겨가고 있고 그래서 당분간 달러는 강세의 힘을 받을 듯합니다. 그 외에 이런저런 지표들이 있는데 역시 큰 영향은 없을 듯합니다. 상승 하락 시소 분석입니다. 상승 요인으로는 역시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미중 간의 스위스 회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 없이 여전한 감정 대립과 자존심 싸움만 한다면 시장은 실망할 것이고 환율은 상승할 것입니다. 또 이에 더해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면 시장은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의 아사벨 슈나벨 집행이사가 지난 9일 밤 통화정책 포럼에서 유럽의 인플레이션을 경고하면서 금리 동결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향후 달러 인덱스의 상승, 즉 달러 강세를 의미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휴전을 합의했지만 여전한 국지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지만 여전한 긴장감이 있어 이 또한 불안 요인입니다. 이러저러한 요인들이 물려 이번 주는 달러가 다소 힘을 발휘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하락 요인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에서 해법을 찾아나간다면 시장은 안정될 것이고 환율은 하락할 것입니다. 또 지난주 숨고르기한 엔화와 위엔화의 모습이 다시 강세로 전환된다면 환율 하락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 증시에서도 드디어 약하지만 외국인 순매수 움직임이 나타났었습니다. 환율 하락의 영향일 듯 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번 주 역시 추가적인 외국인 순매수 움직임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주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제지표입니다.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표가 발표되는데 물론 관세 전쟁 이후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겨지니 소폭의 상승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 역시 불안감의 주머니를 닫으니 판매가 부진했을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더 큰 불안감의 수치가 나온다면 시장은 요동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말 협의된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발표에 관심을 둬야겠습니다. 월요일 아침까지의 소식은 중국과의 협상에서 좋은 만남이었고 많은 협의가 있었다고 트럼프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월요일 밤 정도의 구체적인 소식이 전해질 것 같지만 미국도 중국도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라 월요일 밤에 어떤 소식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과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역시 물가와 고용에 대한 우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금리에 대한 향방을 예상할 수 있는 발언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유럽에서의 금리 인하 기조도 조금은 퇴색되고 시기를 두고 물가를 살펴본 후 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향후 유럽 쪽의 분위기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국내 증시의 외국인 순매수 여부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1,400원에 대한 공방이 좀 더 이어질 듯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에너지 싸움이 지나가면 지난 월요일 확인했던 1,360원대를 향해 다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차트 분석의 법칙상 한번 찍은 가격은 반드시 확인하러 가는 습성이 있거든요. 이상으로 5월 12일 6위의 외환시장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지면 지루할 것 같아 최대한 짧고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환율이라는 것이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니 쉽지는 않네요. 5월인데도 아직 쌀쌀한 느낌입니다. 사실 전 아직 소미불 덮고 자고 있습니다. 온도가 딱 잠들기 좋을 만치 선선한 느낌이긴 하지만 왠지 계절이 좀 느린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러다 또 갑자기 더워지겠지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어려운 외환시장 그래도 10분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이번 주는 이런 걸 봐야겠구나 하실 겁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전 다음 주 19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